저희는 한양대학교 그 의과대학 4학년이랑 그 대학원생에서 구성한 그 논문 발표팀입니다. 저희는 뉴로유롤로지 앤드 뉴로다이나믹스라는 저널에서 이제 RCT 논문을 추출해서 거기서 이제 질적인 분석을 해보았고요. 네, 그 최근 의료에서 가장 각광받는 개념으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제 실제로 의료를 적용할 때는 이제 교과서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약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나와 있는 그 가장 근거가 있는 그런 결과들을 토대로 그 임상에서 진료를 적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중에 가장 그 신뢰받는 연구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뭐 실험실처럼 우리가 환자들한테 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제 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오류들을 발생할 걸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 중에 하나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연구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연구를 디자인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보고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류들을 이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생기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치료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RCT라는 개념이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 이제 줄여서 RCT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RCT라는 이제 개념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 RCT 논문 자체도 그 오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RCT마다도 그런 질적인 차이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며 그리고 저희가 그 대상으로 잡았던 뉴로유롤로지 앤드 뉴로다이나믹스라는 그 저널에서 이전에 이런 RCT 논문들에 대해서 질적인 분석들에 대해서 비교를 했던 그런 선행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해보았고 그리고 저널에 뭐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의의를 두었습니다. 불필요한 이제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이제 임상에서 적용할 때 적절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낭비를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. 이제 RCT 분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. 그 대표적인 도구들은 이제 제이다드 스케일과 이제 반툴더 스케일 그리고 코크레인 어세스먼트 오브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에서 CCRBT라는 스케일이 있습니다. 이러한 스케일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RCT의 질을 이제 분석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기준들이 이제 충족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점수들에 따라서 RCT 논문이 질이 좋다, 나쁘다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네, 가장 먼저 제이다드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. 제이다드 스케일에서는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보고 이제 그 논문의 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. 가장 먼저는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인데요. 랜더마이제이션이란 것은 환자는 이제 그 연구에서는 환자군과 이제 대조군,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데 그런 실험군과 대조군은 이제 피실험자들을 이제 배치를 할 때 누구는 여기 가고 누구는 여기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적절하게 확률적으로 이제 동일한 확률에 의해서 이제 배치가 되었는지 그런 이제 개념을 말을 해주는 거고요.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되었으면 이제 RCT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.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이 그 논문 자체에 언급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방법이 적절하게 되면 이제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. 블라인딩이라는 이제 개념은 이제 환자가 치료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군과 이제 대조군에 치료약을 주게 되는데 대조군에는 이제 위약을 주게 되고 실험군에는 이제 실제로 치료약을 주게 됩니다. 근데 대조군이 뭐 이게 진짜로 위약인지 알게 되면은 그 대조군이 그 약을 이제 안 먹거나 그런 영향들이 생기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눈가림 효과라고 해서 그런 건 이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제 치료 효과들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블라인딩이 이제 논문 자체에 언급이 되어 있거나 그 방법이 적절하면 이제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게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뭐 탈락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중간에 뭐 탈락하거나 그런 환자들의 그 보고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으면 또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이제 기준에 따라서 논문의 질을 평가를 하게 되고 뭐 3점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논문의 질이 높고 이제 2점 이하이다 그럼 논문의 질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
두 번째로 이제 반툴더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. 여기서도 아까 말했던 그런 세 가지 개념을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, 그 이외에 총 11가지 개념으로 그 RCT 논문의 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이외에 그 두 번째 그 트리트먼트 알로케이션 컨실먼트가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치료군, 이제 환자에게 치료를 배정을 하기 전에 그 환자군이 적절하게 잘 숨겨져 있는지 그 블라인딩과는 약간 이제 시점상으로는 다른 개념인데요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어쨌든 이 11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그 RCT의 그 질을 평가하는 11가지 개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. 네,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5개 이상의 점수가 있으면은 그 RCT 질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. CCRBD 스케일에서도 각각의 6가지 기준에 따라서 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네, 저희가 1725개의 그 저널을 대상으로, 저널에 있는 그 1725개 오리지널 아티클에서 약 82개의 그 RCT를 추출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3가지 스케일에 따라서 그 질을 평가를 하였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1993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단위로 나누어서 그 질이, RCT 숫자가 어떻게 변하였는지와 그리고 질적인 기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보았는데요. RCT의 그 숫자를 보시면은 점점 이제 수는 증가는 하였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그 증가가 없는 것으로 3가지 스케일 모두에서 나타났습니다. 그 매 연도별로 보았을 때도 그 맨 왼쪽에 제이다드부터 오른쪽에 CCRBD까지 매 연도별로 보았을 때도 그런 RCT의 질적인 증가는 없었습니다. 네, 그 다음으로는 이제 RCT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포함해서 그게 수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질적인 평가가 나뉘었는지 이제 보았는데요. 이제 아까 말했던 알로케이션 컨실먼트와 그리고 IRB, IRB는 그 윤리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.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, 그리고 펀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, 그리고 드러그 스터디에서는 이제 드러그와 이제 플라시보 위약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드러그 스터디인지 아니면 논 드러그 스터디인지, 그리고 5번째로 블라인딩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에 대해서 그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저기 네모칸 되어 있는 그 3가지 군에 대해서는 실제로 알로케이션 컨실먼트가 되어 있고,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, 그리고 블라인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RCT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. 국가별로나 그 위에 있는 표는 이제 국가별로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본 것이고, 밑에는 주제별로 RCT 질의 차이가 있는지 보았는데요. 거기서는 이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제 판정이 나왔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시면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RCT 수는 점점 이제 증가를 하였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 RCT 질이 증가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3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희가 뉴로유롤로지 앤드 유로다이나믹스라는 저널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은 랜더마이제이션을 잘 해야겠고, 이제 알로케이션 컨실먼트를 잘 한 그룹에서 좀 더 이제 질적인 증가가 있었고, 그리고 블라인딩을 잘 한 그룹에서도 역시 그 논문의 질적인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3가지 측면에 맞추어서 그 논문을 쓸 때 이제 방향성을 저희가 제시한 것으로 저희 논문에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